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있죠. 당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50만 대군을 물리치고 고구려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 바로 양만춘입니다. 위인전, 교과서, 그리고 5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까지 안시성을 지킨 장수의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이름이 가짜라면 우리가 1400년 전 그날 성벽 위에서 당나라 황제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던 그 장수의 진짜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면? 역사는 순자의 기록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때로는 역사가 승리한 영웅의 이름조차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석같이 믿어왔던 양만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서기 645년으로 가볼까요?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요동성, 백암성, 쟁쟁한 성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고구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죠. 그때 당태종 이세민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곳,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안시성주는 분명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을 겁니다. 적장이었던 당태종조차 안시성주는 재능과 용기가 있어 망리지의 난 때도 성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았다고 극찬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사로 꼽히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여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부식은 이렇게 한탄하죠. 안시성주는 가히 호걸이며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역사서에 그 성명이 전하지 않으니 이것이 정말 애석하다.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니.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고려시대 안시성 전투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사람들은 안시성주의 이름을 몰랐던 겁니다. 그는 그저 안시성주, 즉 안시성의 주인이라는 직함으로만 불렸을 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누가 그를 양만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시계바늘을 안시성 전투로부터 무려 1000년 뒤 16세기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조선이 아닌 중국 명나라입니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삼국지연의처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무협소설들이 대유행이었죠. 그중 운대목이라는 작가가 쓴 당서지 전통소견의, 줄여서 당서연이라는 소설이 데이트를 칩니다. 이 책은 당태종의 영웅담을 다룬 픽션,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재미를 위해 등장인물들에게 가상의 이름을 마구 붙여주는데요. 바로 여기서 안시성을 지키는 고구려 장수의 이름으로 양만춘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고요? 고구려 장수 중에 김정통, 노안삼 같은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고, 심지어 속정한이라는 인물은 술법을 써서 바람과 비를 부르는 도술사로 나옵니다. 명백한 판타지 소설인 거죠. 이 소설을 쓴 중국 작가가 김부식도 몰랐던 1000년 전 안시성주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조선으로 건너오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 소설 속 이름을 진짜 역사로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조 때 문신 윤근수는 자신의 책 월정만필에 중국 책을 보니 안시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 하더라고 적습니다. 이때부터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송중길도, 박지원도, 심지어 구한말의 민족사학자 박은식 선생까지 모두 이 이름을 의심 없이 사용했죠. 결국 김부식도 몰랐던 이름을 1000년 뒤 중국의 삼류 무협소설가가 지어냈고, 그게 조선으로 넘어와 정설처럼 굳어진 겁니다. 우리가 영웅의 이름이라 믿고 떠받들었던 양만춘, 사실은 소설 속 엑스트라의 이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름이 가짜라고 해서 그가 이룬 업적까지 가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무명의 장수가 더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록에 따르면 안시성주는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 영계소문의 쿠데타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이 직접 군대를 보내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고, 결국 성주 자리를 인정해 줄 테니 잘 지켜라며 타협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고구려 최고 권력자에게도 맞섰고, 당나라 황제의 50만 대군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안시성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토산 전투였습니다.
당나라군이 성보다 높은 흑산을 60일 동안 쌓아 압박해오자 안시성주는 그 거대한 토산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군사를 이끌고 돌진해 토산을 점령하고 오히려 당나라군의 요새를 빼앗아버린 거죠. 당태종이 분노해서 책임자의 목을 베고 3일 밤낮으로 공격했지만 그는 끝내 토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당태종이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갈 때 안시성주가 보여준 행동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성벽 위에 올라 떠나가는 당태종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적장이지만 대국의 황제에 대한 예를 갖춘 걸까요? 아니면 승자의 연류였을까요? 이에 감동한 당태종은 비단 백필을 선물로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설 속 양만춘이 아니라 이름 모를 안시성의 성주가 실제로 보여준 역사적 사실입니다. 1400년 전 요동 벌판을 호령했던 안시성주. 비록 그의 진짜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가 지켜낸 승리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양만춘함의 이름이 보여주듯 우리는 그 가짜 이름에라도 의지해 영웅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양만춘은 소설이 만든 환상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실체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안시성주 그 자체라는 것을요. 이름이 없어도 영웅은 영웅입니다. 아니,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기에 그는 오직 행동과 결과로만 말하는 가장 순수한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전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결핍 자체가 오히려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안시성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소설 속의 양만춘인가요? 아니면 역사 속의 이름 없는 성주인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역사 상식에 작은 균열을 내고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 역사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